둘 다 그럼 한 박사 정도 돼야지. 아, 박사님이세요? 아니요. 석사가 세 개입니다. 석사가 세 개입니다. 세 개? 네. 세 개? 네. 아, 진짜? 이대에서 네. 법학 석사 했고요. KDI에서 정책학 있고. 석사, 듀프에서 로스쿨 LLM 석사. 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필 기재부로 왔는가? 저는 공무원이 편할 줄 알고 왔는데 아, 와보니까 어때요? 기재부는 엄청 힘든데여가지고. 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성취감 있게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의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광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려운 경제 정책을 쉽게 설명해 주실 담당 사무관님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구사무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국제조세규범과에서 디지털세 필라 1을 담당하고 있는 구교훈 사무관입니다. 네, 디지털세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가 공개되고 OECD에서 서면 공청회를 개시했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디지털세는요, 흔히 구글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면 국내에서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기존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다양한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디지털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괄적 이행 체계란 협의체를 G20와 OECD가 주도로 마련했고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좀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니까 네.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이런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세는 다시 필라 1, 필라 2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네. 그 디지털세의 주축인 필라 1, 2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가지 양대 기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둥인 필라 1은 서버 등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일부 나눠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둥인 필라 2는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의 세율을 설정해서 각국의 세율 경쟁을 막고 기업이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만큼 이제 과세를 하겠다 네, 그런 네.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필라 1 진행 상황의 주요 내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10월에 필라 1의 제도 골격인 큰 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진행 상황 보고서는 이건데요. 네. 아무튼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필라 1의 세부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8월 19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이 진행 상황 보고서에는 각국 입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모델 규정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이렇게 느낌이 막 오는데요. 네네. 기준이 명확해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세 필라 1에 따라서 네. 그 과세를 받게 되는 적용 범위, 그 적용 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네, 당초에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디지털 경제가 모든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현재는 채굴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 200억 유로, 약 27조 원과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아주 큰 규모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만 해당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는 한 몇 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한 2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해 세금을 거둘 권리, 즉 과세권을 갖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과세권은 어떻게 배분하게 되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필라 1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이 있는데 그중에 통상이익, 그러니까 매출의 10% 정도를 통상이익으로 보고 그것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그 A라는 과세 이익을 국가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분받은 국가는 그 나라의 법인세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과세를 얼만큼 할지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과세권 배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네, 그럼
그러면 대상 그룹의 그 전체 매출을 상품 서비스 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 소비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 그 국가에 귀속된 매출 비중으로 이 과세 이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나라에 필라원 과세권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 나라별 귀속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 즉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필라원 과세권이 배분되고 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에서는 25만 유로 이상 시에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디지털세에 대한 필라원 과세권을 해당 기업이 매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재배분하면 기존에 이미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과 어떤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필라원은 기존에 과세하던 과세권 일부를 다른 국가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세 부담이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데 현재 안으로는 대상 기업의 잔여 이익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을 지고 해당 국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논의들이 아직 확정되진 않은 거죠? 네, 이번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이고 서면 공청회를 통해 8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10월 말까지 모델 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도에 필라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해당 기업도 그렇고 그 국가들도 각각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네. 조율이 쉽지 않을 텐데 좀 네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141개국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이 이런 새로운 국제 조세 제도를 실행 가능하고 또 기업 납세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 진행 상황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사무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제가 필라2는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필라2는 올 초에 합의가 돼서 각국이 이행을 지금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디지털세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법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음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2022년 세법 어떻게 개정되는지 다음 주 온대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